안녕하세요. 네. 저는 레전드 학원의 대표원장입니다. 대표원장이고, 그 다음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고3 수능과 그 다음에 수리논술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계열에 있는 모든 그러한 학원들의 어머니 입시교실, 그 다음에 입시 설명회, 각종 행사들을 다 같이 저희 원장님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여기 제목을 보시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해요, 어머님. 엄마의 정보력이 아이의 대학을 결정한다. 저거 보고서 또 나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또 부담 느끼실 것 같기도 한데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취지예요, 어머님. 이제 9월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학원을 비롯해서 모든 그러한 학원들이 이제 입시 설명회들 진행합니다. 그러면 아주 많은 입시 설명회들을 어머님이 또 그 시즌에 또 막 몰려 다니시면서 배우실 거예요. 배우시고 그때는 잠깐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결국 다 증발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즌에 그러한 설명회를 들으신 어머님들은 조금 괜찮은데 놓치셨거나 아니면 이제 학기 중에 들어오시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는 제가 따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드릴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런저런 고민들을 저희 원장단에서 하다가 그냥 그러면 입시교실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편안하게 지금 촬영하고 있고 조금 지금은 어색하지만 그냥 제가 어머님한테 과외드리듯이 아버님도 계시겠구나. 아버님한테 과외드리듯이 제가 그냥 편하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 원장단들이 아마 성심성의껏 아마 안내해 드릴 것 같아요. 해서 일단 요렇게 간단하게 하죠, 어머님. 요 정도 하고서 이제 바로 그냥 호칭은 아버님도 계시고 혹시 학생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냥 어머님이라고 호칭을 할 거고요. 가장 예상이 되는 어머님들은 뭐냐면 지금 중2, 중3, 고1 정말 입시 잘 모르시는 사실 중3 어머님들도 모르시는 분들 태반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차근차근 그냥 지속적으로 어머님 진행을 할까 해요. 그러니까 보시고 까먹으시면 다시 보시고 필요하시면 필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공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어머니 입시 교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입시 기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입시 기본기거든요. 자, 일단 크게 세 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요 1장 입시의 본질, 뭐가 입시냐. 정말 징그럽게 많이 들은 얘기인데 뭐가 입시냐. 그 다음에 입시에서 나오는 그 어려운 단어들. 이 정도 되시면 입시를 좀 아시는 거거든요. 각 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오는 입시 요강을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이해를 하실 정도면 사실은 어머님 중급 이상 되시는 분이에요. 사실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냥 수업하듯이 그냥 설명해 드릴 거예요. 드릴 거니까 어머님이 그런 거였구나 라고 해서 이해 안 가시면 댓글로 이해 안 간다고 얘기해 주시면 네, 그건 그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지금 마주보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고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뭐냐 이거죠. 소중한 시간을 서로 내서 여기 모인 이유는 뭘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어머님들 손에 이거 하나 쥐어드리고 싶어요. 심판이요. 네. 적어도 방향은 잃어버리시지 않게. 저도 어머님 사교육업자지만 무수히 많은 광고와 홍보, 엄마라 카더라. 제가 볼 때 어머님 앞집 아이의 입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학원이 결정되는 그런 진짜 터무니없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집 아이와 우리 아이는 DNA도 다르고요. 어머님 여러 가지로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앞집 아이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그건 그 아이의 케이스인 거죠. 어머님들이 이 과정을 들으시고서 전문가가 되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 말하면 나침판은 드리고 싶다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네. 손에 쥐어드릴게요. 이건 어머님 한 20년 전에 서태지가 나왔던 광고의 카피였어요, 어머님.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입시 설명회 할 때 어머님들 이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쭤봅니다. 어머니 준비가 뭔가요? 준비된 자의 것인 건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준비라는 게 뭐냐? 라고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준비는 이거예요, 어머니. 준비란 진짜 중요한 걸 아무도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하는 거. 이게 저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어머님들은 선행을 생각하실 거예요. 고3 때 배우는 거, 고2 때 배우는 걸 지금, 심지어 막 중3이 미리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반은 맞고요. 아니요, 어머님.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3분의 1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게 가능한 얘기고요. 사실 어머니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면 그 정도로 어머님 막 2년치를 선행을 하고 그거를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친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아, 정말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라고 한다면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독서 능력입니다. 저는 수학 선생이에요. 하지만 모든 어머님들한테 강조해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생도 좋고요. 중학생도 좋습니다. 일단 귀가 아닌 눈을 통해서, 눈과 나의 머리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 진짜 중요하거든요. 국어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어머님. 진짜 어렵죠. 수능 국어 진짜 어렵거든요. 하지만 수능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머니. 뭐냐면 토론학원, 논술학원을 보내야 되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어찌됐건 책을 좀 가까이 하는 습관에 모입한 아이들은 확실히 국어를 어머니 편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수학에서 활용 문제를 어렵다고 얘기해요. 실생활 활용 문제를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머님 독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독해 능력이 없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아, 고3이 돼서 그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네, 어머님. 지금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우시고 더 궁금하시면 많은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어머님. 그런 것도 보시고. 물론 저희보다 잘 가르쳐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됐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머님. 공부란 뭘까요, 어머님? 정말 어머님이나 저나 아마 이 단어는 10,000번 이상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라는 얘기 징그럽게 들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공부하라는 얘기를 징그럽게 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공부가 뭐냐?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공부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가 뭘까? 네. 어떤 과목을 공부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어머님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서 인생을 살면서도 공부는 계속 하잖아요. 그럴 때 공부라는 거가 뭔지는 다들 알고 있는데 공부를 하기 위한 가장 필수 요소는 뭘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꾸준함이요. 그냥 꾸준함 말고요, 어머님. 토할 것 같은 꾸준함. 정말 토할 것 같은 꾸준함. 구토 직전까지 밀어붙이는 그 꾸준함. 저희가 가르치면서 저한테 감동을 줬던,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그러한 입시 설정을, 결과를 냈던 그러한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저는 이게 제일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상위권이냐 아니면 중상위권이냐의 딱 기준은 하나예요. 아이랑 얘기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공부할 때 효율성을 따지고 효과성을 따지는 아이라면 거의 100% 중상위권 아이예요. 상위권 아이들은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 정말 그거는 나 줘버려 그런 거예요. 공부가 오늘 잘 되는 날이야. 열심히 하고 공부가 할 때는 야 좀 쉬어. 아니요. 되건 안 되건 그냥 꾸역꾸역 걸어 나가는 거죠. 그게 모여서 어머님 그 아이의 입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정말 필요한 건 토할 것 같은 꾸준함이고 이거를 길러야 합니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아이 몸에 배게 해주면 정말 좋다는 거죠. 가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좋아하는 수학 선생이니까 어머니 제 발음에 기대하지 마세요. Your attitude determine your altitude 라고 되어 있고요. 당신의 자세가 결정합니다. 당신의 높이를.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우리가 attitude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할 때 자세라고 해석하는데 사실 원래 뜻은 어머니 마음가짐이에요. 너의 마음가짐이 너의 높이를 결정한다.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반에서 몇 등,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 특히 중학교 때 너무너무 잘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민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머님의 기대치를 만족 못 시킬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공부는 고등학교 공부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공부라고 하기에 조금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내용 적고요. 문제 외우고요. 반복해서 풀고요. 그래서 학교 시험 뭐 웬만하면 90점 넘기고요. 껐떡하면 100점마다 오고요. 점이 진짜 많거든요, 어머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는 그럼 어떤 자세를 갖고 있나라고 했을 때 일단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학원을 가지 않는 날이에요. 우리 아이가 학원 수업이 없는 날인데 그냥 조용히 집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변태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애티튜드. 그래도 거르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세. 가시죠? 어머님들도 그러셔야 돼요. 하루도 거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입시 공부를 하십시오. 네, 정말요. 나중에 막 고3 담임쌤이 잘 알아 해주실 거야. 어머님, 그거는 어머님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옛날에 기억나시죠? 배치표. 긴 줄자, 이렇게 자 해서 성적 나오면 탁 자 갖다 대서 여기를 위로 하나, 여기로 하나, 밑으로 하나. 아니요, 어머니. 그런 시대는 어머님 진짜 아주 옛날 얘기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전형의 어머님 거의 수천 가지고요. 선생님도 그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고요. 그 프로그램은 어머님도 이용하실 수 있고 저희 재원생들도 전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머님 뭐라고 할까요? 입시 실력 아니에요. 진짜 제가 생각하는 기본기는 방향성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저희는 길러나갈 겁니다. 이 얘기도 한 1000번은 듣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무슨 전략? 성공 전략, 입시 전략. 모든 사람들이 전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전략은 딱 이거예요. 비슷한 점수, 차이가 나는 대학. 이게 현재 입시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렇게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이것들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이 수업이 몇 회로 완성될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이게 지금 초급 과정이거든요. 중급 과정까지 진행할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하시면 어머님들이 그래도 나름 전략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명문대 최종 합격은 어떻게? 라고 해서 어머님 보통 이제 아이의 학습 능력, 가슴 아픈 말이죠. 어머님 이 말. 사실은 학생들도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님 깊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거 조금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이의 정신력, 정신력과 체력, 그 다음에 이제 전략. 그래서 예전 같으면 어머니 이게 다였죠. 뭐 이 두 개가 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에 그러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저렇게 어머님 즐겨찾기에 무슨 홈쇼핑 이런 거 자꾸 즐겨찾기 담지 마시고요. 어디 교육청, 경기교육청, 서울교육청, 그 다음에 어디가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연합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들 좋은데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그건 돼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 화면도 어머님 딱 인터넷 켰을 때 뭐 네이버 다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그냥 뭐 가고 싶은 학교 입학처라든가 아니면 하여간 그런 입학 정보 관련된 포털 사이트를 아예 처음에 초기 화면으로 해놓으세요. 어머님. 그러면 좋든 싫든 매일 한 번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시란 뭐냐? 세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 어머님. 입시란 뭘까요, 어머님? 고입이 뭐예요? 네,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 그럼 대입은 뭐예요, 어머님?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 이 정도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입시는 죄송해요, 어머님. 입시는 딱 이거예요. 네, 윗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입시예요. 입시의 정의예요, 어머님. 아시죠? 상급 학교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면 고등학교에서 중학생을 뽑는 방식. 이게 고입이에요. 그럼 대입은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대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뽑는 방식이에요. 어머니. 이해 가시죠? 네, 입시는 그거예요. 윗학교에서 아래학교 아이들을 뽑아가는 방식. 우리가 입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선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져 있는 거죠. 요거예요. 아무나 뽑아가지 않는 거죠. 누굴 뽑아가요, 어머니? 우수한 학생을 뽑아가요.
그러면 저의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 우수하다는 말은 뭘까요, 어머님? 이 우수하다는 말. 자, 질문 바꿀게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봤을 때 우수한 중학생은 누굴까요? 대학교 총장들이 봤을 때, 대학 교수들이 봤을 때 우수한 고등학생은 누굴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머니?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봤을 때 우수한 중학생은 딱 이런 학생들이죠. 터치하지 않아도 가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 고등학교의 입시 결과를 아주 팩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게 고등학교에서 바라보는 우수한 중학생. 이해 가세요? 오케이. 그러면 대학교에서 바라보는 우수한 고등학생은 뭘까요? 학교에서 바라보는 우수한 고등학생은 대학교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챙겨서 세계적인 기업, 그다음에 유명한 시험들, 흔히 말하는 뭐 의사, 변호사, 검사, 그다음에 뭐 있죠? 구글, 뭐 MS, 뭐 이런 유명한 회사들을 척척 붙어서 높은 연봉을 받고 거기에서 받은 많은 어마무시한 돈에서 또 많은 돈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던질 수 있는 친구들. 그게 대학교에서 보는 우수한 고등학생. 설명 이해 가세요? 그래서 지금 만약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님이라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보세요. 보시고 나서 10초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이 사장이라면 우리 아이를 직원으로 뽑을까? 어머님이 하고 판단이 되시면 우리 아이는 대입에서만큼은 불리하다 이 얘기죠.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어머니 어찌되었건 평가 요소가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어머니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전형인데 학종이 딱 그거예요, 어머니.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얘 참 유능하겠다. 알아서 잘할 아이를 뽑자. 이게 어머님 사실은 학종이거든요. 이해 가세요? 저 입시 우수한 아이를 뽑는 거예요. 그럼 우수하다는 건 어느 학교에서 뽑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개인만 놓고 얘기할게요. 대학교에서 봤을 때 우수한 고등학생은 누구냐? 그럼 그 우수함을 어떻게 대학교는 평가할까? 이거죠. 그럼 그 평가 기준이 뭐가 있을까 볼게요. 우수하다는 걸 어떻게 평가하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학생부, 즉 그 아이의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기록들, 내신도 들어가 있고요. 비교과들도 막 이것저것 들어가 있겠죠. 그 기록들을 보고서 대학들은 그 아이의 우수성을 평가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 학생부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죠. 네. 그 학교만의 평가라는 거죠. 즉 전교생이 한 학년에 300명이에요. 300명들과 경쟁하면서 쌓아 올린 기록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 학교가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교생의 100명이 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그런 학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전교 1등이에요. 똑같이 전교 1등인데 사실 좀 차이가 꽤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학은 그걸 과연 모를까요? 대학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일단 생각하시는 조금 내신이 약한 아이들이 많이 오는 학교라고 소문난 학교들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거길 가서 내신 관리를 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로 잘 학교를 뚫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전략이면 전략이겠죠. 하지만 그걸 누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죠. 대학은 알고 있습니다. 대학은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조심스러운 얘기가 꽤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오프라인이라면 어머님 제가 마음 놓고 막 얘기를 할 텐데 네, 대학 관계자분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머님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일단 학생부,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기록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반면에 수능, 대학별고사, 대표적인 경우는 논술이나 구술 면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학이나 뭐 라든가 토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각종 공인된 성적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네, 이 세 가지는 전국평가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머님 수능이죠. 수능은 전국에 있는 같은 나이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보는 시험이에요. 네.
논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에서 논술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연대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평가할 때 대학들은 전국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아이가 뭐 어느 학교를 나왔어? 수능 점수가 어머님 어느 학교를 나왔어가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정시에서도 요즘 트렌드가 그 학생부를 한 10% 정도 반영하는 게 트렌드지만 아직까지는 어머님 계산은 아니에요. 계산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아이들을 뽑을 때 이렇게 많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학생분들, 그 아이가 3년 동안 얼마나 성실한 아이였는지 알고 싶어요. 하지만 얘의 결정적인 약점은 그 지역에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반면에 나머지 수능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 단위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얘가 전국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 되는 애인지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은 궁금한 거죠. 얘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공부를 안 하고 완전 수업 시간에 디비져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도 수능을 잘 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아이의 학생부를 들여다보는 거죠. 얘가 성실한가? 얘가 인성이 좋은 아이인가? 그러면서 대학들은 이 두 가지의 기준을 적당히 섞어 쓰는 거죠. 설명 이해 가실까요? 네. 돼요? 그러면 대학교는 어머님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학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머님. 인기대랑 비인기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머니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인기대는 어머니 별거 없어요. 어디가 인기대냐라고 한다면 전국에서 지원하는 학교. 네, 이게 인기대학입니다. 제주도에서도 원서를 내고요. 강원도에서도 원서를 내고요. 예를 하나 든다면 서울대다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하여간 지원을 합니다. 인기 있는 학교죠. 또 말하면 어머님이 꿈속에서 주무시다가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에 합격했대요. 근데 자면서도 어머니 그냥 흐뭇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게 인기대예요. 반면에 비인기대는 동네 애들만 지원해요. 가령 어머님이 사시는 동네 지역에 어느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지원을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할 것 같은데 그럼 어머님 비인기 대학입니다. 그 동네 애들만 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 볼게요.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몰려듭니다. 아이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어머님. 전국에서 몰려들면 대학교는 그 아이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럼 고등학교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요, 어머님? 전국 단위의 평가를 쓰겠죠. 앞에 이제 소리가 배웠죠? 수능, 논술, 공인된 성적들 이런 걸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평가할 방법이 없죠. 왜? 전국에서 모여드는데요. 이해 가세요? 반면에 동네 애들만 지원해요, 어머니. 동네 애들만. 그런 거 동네 고등학교는 많아봤자 어머님 한 10개에서 20개일 것 같아. 그러면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전국 단위의 평가 기준, 수능이라든가 논술을 들이대기에는 변별력 확보가 안 돼요. 비슷한 성적의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잘 알고 있거든요. 어느 A 고등학교는 어떻고 B 고등학교는 어떻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인기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주로 학교 평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학생부 평가, 그들만의 리그, 그걸 가지고 주로 평가를 합니다. 설명 이해 가세요? 따라서 논술 전형이라든가 정시라든가 이런 전국 단위의 평가는 인기 있는 학교들에서 많이 쓰겠죠.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적으로 논술을 보는 학교가 어머님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30개 정도 돼요, 어머님. 그러니까 대학이 되게 많잖아요. 대학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어머님 30개 정도 대학들은 논술 전형이 있어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170개의 대학은 주로 이렇다는 거죠. 물론 어머니 예외는 있어요. 서울대하고 고대는 논술을 보지 않습니다. 서울대는 사교육 조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논술을 실시하다가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대는 항상 서울대를 좀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입시 그러한 시스템이. 그래서 일단 고대도 논술이 되게 어려운 학교였는데 폐지가 됐어요. 나머지 학교들은 계속해서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두 특수한 대학을 빼놓고 난다면 논술을 보지 않는 학교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머니는 동네 대학일 가능성이 커요. 비인기 대학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네임밸류가 좀 있는 그런 대학들에서는 어찌되었건 어머니는 적지 않은 인원을 뽑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논술 전형과 관련된 수업이 또 몇 차례 있거든요. 어머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 하여간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때 어머님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은 첫 시간이에요. 그냥 분위기 파악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인기대, 인기대 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이 정도 오늘 수업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잠깐만요. 네, 오늘 수업은 딱 여기까지만 할 거거든요. 이 정도만 할게요, 어머님. 어머님들이 수업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머님들이 오늘 수업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준비는 뭐라고요, 어머님? 여유 있을 때, 덜 필요할 때 하는 게 준비라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손에 나침판을 쥐자는 거. 나침판을 쥐어 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항상 보세요. 보시면서 우리 아이와 같이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부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꾸준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이한테 매일매일 강조해 주세요. 꾸준함. 네. 네. 있잖아요, 어머님. 슬로우, 맞나요? 어머님, 제가 수학선생이에요, 어머님.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맞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느리지만 꾸준히. 그래서 느리지만보다는 꾸준히에 더 포인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머님. 느리지만 꾸준히. 이것이 모든 시합에서 결국 승패를 결정한다. 서로 제 공감하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거꾸로 가면서 어머니 제가 까먹었으니까, 이제 깜빡깜빡합니다. 요 기준들. 여기서 1번, 2번, 3번. 이 3번 기준에 대해서 어머님 앞으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적어도 이게, 이거는 교내평가, 이 두 개는 전국평가라는 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했었죠? 저희가 써먹어요. 입시라는 거, 우수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입에서 우수성은 뭐예요? 혼자 알아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들. 그 다음, 대입에서 우수한 학생은 뭐예요? 어머님, 혼자 알아서 좋은 회사,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 거기에 맞게 우리 아이를 만들면 이해가실까요? 오늘은 정말 기본기 중에 기본이거든요, 어머님. 그냥 오리엔테이션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머님 계속해서 꾸준히 어머님 입시와 관련된 공부를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